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균 변화부터 합시다. 잘 보여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변화량이에요.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두 점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세요. 기울기라고 말하면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닌데, 기울기는 1차 함수에만 쓰는 단어긴 한데,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두 점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변화를 이제 어떻게,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함수에 있는 수많은 점이 있죠. 수많은 점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그냥 관심을 갖는 점을 딱 두 점만 선택해야 돼요. 많이 선택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두 점만 선택을 하면, 이거는 결국은 다른 건,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 위에 있어야 돼요. 아셨죠? 함수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자꾸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함수 위여야 돼요. 여기다 반드시 함수 위여야 되고, 그래서 요점은 만약에 a, 함수로 fx라고 하면 fa가 되고, 요점은 b, fb라고 합니다. 그럼 요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함수는 다 떼어버리고 점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만.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싹 함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변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예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래서 a와 b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건 빼면 돼요. 이 길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절대값이에요. b-a의 절대값. 근데 뭐 이렇게 b에서 a를 한쪽을 방향으로 빼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변화의 정도는 똑같이 fb, fa니까 fb에서 fa를 빼는 걸로 약속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구하고 싶어? 그러면 뒤의 값에서 앞의 값을 빼기로 했으면 x도 뒤의 값에서 빼고 y도 뒤의 값에서 빼고 이렇게 빼주면 돼요. 알겠죠? 극한을 취한 게 아니라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혼동하는 게 있는데, 여기 극한이 취해져야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요 상태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일 때는 반드시 두 점 위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1을 빼고 7에서 2를 뺐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요건 이제 두 점인데, 요건 이제 딴 얘기예요. 요거는 3하고 7하고 한 쌍이에요. 3,7. 2하고 2하고 한 쌍이야. 1,2. 즉 이렇게 좌표에 1,2라는 점이랑 3,7이라는 점이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알겠죠? 요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3분의 7. 이런 건 뭐야? 3 빼기 0분의 7 빼기 0으로 보면, 우연찮게 잘 잡았네. 여기 원점에서 여기 이렇게 합시다. 1,1을 잡으면 요거는 0,0하고 3,7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기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식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인 건 함수 위에서만 가능한 거고, 얘네들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해됐죠? 이건 그냥 여기 함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근데 마침 이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수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요거를 이제 이런 식을 보면 이게 특히 이게 헷갈리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3분의 7은 3분의 7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좌표 평면 위에서 해석할 거라면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이거 말고 어떤 애가 뭐가 있어야 돼? 뭐 기울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 기울기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어. 얘랑 3분의 7이다. 그럼 그냥 3분의 7을 뭐로 보는 게 좋아요? 기울기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여기 빼기 0, 빼기 0이 돼서 3,7하고 0,0하고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딴 얘기. 자, 이렇게 두 점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본다는 거였어요. 요거는 두 점의 변화량이 아니라 좀 엄밀하게 말하면 한 점의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변화율이라고 원래 쓰는 게 맞는데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한 점에서의 변화량.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몇 점이 나와 있어야 돼? 두 점이 나와 있어요. 두 점이 나와 있어요. 평균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한 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데 두 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힘들죠, 그죠? 두 점에 대한 건 따로 이쪽이 평균 변화율. 그럼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것들 조금 암기하세요. 순간 변화율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균 변화율을 배웠으니까 평균 변화율은 몇 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두 점이 필요하다 그랬지. 한 점이긴 하지만 우린 두 점을 구해서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야지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들고 그 식을 갖고 뭐해? 극한을 취하면. 극한을 취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저것처럼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때요? 여기가 이제 A점이 있고 여기는 B점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은 구할 수 있죠. 선생님이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그린 게 함수, 진짜 함수는 이렇게 변했는데 얘는 이렇게 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평균 변화율일까? 실제로 이 점이 이렇게 변했다 하든 이렇게 변했든 A, B만 보면 A, B만 놓고 보면 결국은 처음과 결과는 어때? 같죠. 같으니까 이게 이걸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나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냥 좀 볼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면 얘보다는 좀 함수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얘를 멀리 안 잡고 가까이 잡으면 가까이 잡을수록 이 진짜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딴 얘기로 돌아가면 미분이라는 게 이게 오늘 배우는 게 사실 미분의 다인데요. 이게 다예요. 끝. 미분의 다예요. 미분은 더 이상 개념이 없어요. 사실 이게 거의 다인데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함수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함수의 변화. 근데 함수의 변화만 알면 모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모든 것을 웬만한 정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럼 변화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저 외부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한참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와서 A로 가까이 올수록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지수의 x라는 어떤 변수 함수로 주고 여기는 이제 고정값을 둬야 돼. a, f. 물론 이제 b점을 고정시켜도 돼요. 그럼 이제 a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디를 상관없어요. 이게 좀 편해서 그냥 맨날 이쪽으로 그릴 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요렇게 일단 변하기는 하지만 요 점이 그냥 변수에 대해 쓰여있지만 이 점이 어디에 잡혀있든 간에 우리는 두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여기 배웠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x의 변화는 x에서 a 빼고 이 두 점 사이의 크기는 빼서 구하고 더하는 건 언제 더하죠? 평균 낼 때 더해요. 평균 낼 때, 두 점의 평균 낼 때 더하죠. 복습하고 하는 거니까 다시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fx에서 fa를 빼면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평균 변화예요. 이게 바로 a라는 점과 b'이라는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 그지? 이게 당연히 그렇죠. 평균 변화율은 반드시 두 점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를 이제 옮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는 요게 0이 된다는 건 결국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x a로 가는 거지. 요 x가 a로 가면 요 두 점 사이에 여기 차이가 0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x를 a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드디어 완성했네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쵸? 이걸 순간 변화율이라 그러고 이건 극한 값이라 그랬죠? 이 값이 존재하면 이걸 극한 값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존재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 그건 지금 안 따지고 조금 이따 따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때의 그 극한 값을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다른 말이 뭐가 있어? 그렇죠. x는 a에서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F'A에서 네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야? 평균 변화율을 갖다. 하나는 순간 변화율, 하나는 미분계수,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 요건 이제 도함수 할 때 쓸 거고, 도함수 할 때 좀 쓸 거고, 순간 변화율은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저번에도 썼던 예를 그대로 써줄게요. 접선의 기울기 하나씩 설명합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드디어 구한 거죠. 이걸 정의식이라고 해요. 이걸 정의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 극한에서 극한값 구했고,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뭐였냐면 저번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어떤 공을 이렇게 땅 튀기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탱탱볼이라면 좀 많이 튀기겠죠. 그때 이제 순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순간 사진을 찍어서 공이 이렇게 있을 때 공 사진이 딱 있으면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이 공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얘가 무슨 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의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음 사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음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얘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안 움직였으면 지금 거의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0.01초 단위로 찍었다. 그럼 0.01초 동안에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그 값을 여기다가 미리 표시할 수 있으면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
1만큼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다음 사진이 없어도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3 그러면 밑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한다고 보는 거지. 0 그러면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 이 점이,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움직임을 딱 정지시켰을 때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각, 그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아니, 순간 변화. 그 순간에 변하려고 하는 값이 1이면 위로 얼마큼, 마이너스면 밑으로 얼마큼, 0이면 안 움직이려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걔를 지금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구했다는 건 바로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그래프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선생님이 가정에서 그린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점을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해봅시다. 그럼 B점을, B'점을 어디다 택했냐면 여기다 택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 이렇게 구한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 이것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도달하겠지. 그쵸?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까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 이런 얘기지. 근데 얘는 사실은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속 가까이 와서 말도 안 되지만 바로 옆에 점이 있고 바로 옆에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딱 함수 위에 있겠죠? 이걸 거의 지금 A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점을 끌고 와서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바로 이 두 점 사이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기울기처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다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맞아요? 딱 느낌이 오죠? 얘는 지금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점은. 그 다음 점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 점은 뭐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렇게 점에 대해서 점점마다 지금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그 값이 바로 이렇게 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F'A라는 순간 변화. 밖에서 보면 몇 점처럼 보여? 너무 가까우니까 밖에서 보면 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이 가지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쳐봐. 뭐 이건 벡터식 표현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2로 갖고 있다고 쳐봐. 2로. 그러면 한 칸 갈 때 기울기니까 얘가 만약에 2를 가지고 있어. 미분계수. 그러면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는 정도의 이 변화 정도로 다음 점이 찍힐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로 아까 사진상에 공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으면 진짜 순간 변화율의 이렇게 함수적인 의미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칸 갈 동안 두 칸이라는 건 사실 똑같은 크기로 두 개 잡으면 돼요. 한 칸, 똑같은 크기 한 칸을 어떻게 돼? 내려가는. 요 기울기 방향으로 다음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우리 미분계수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도함수의 어떤 미분계수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편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의 정의식을 쓸 수 있어요. 정의식 두 가지는 이제 오늘 정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고민은 있네. 어쨌든 정의식은 두 가지예요. 자, F'A라는 어떤 값은 이 정의식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 fx 마이너스 f의 극한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도함수 한번 배웠죠?
배운 학생이 있어서 미분계수 구할 때 도함수로 구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지금 요번에 공부할 때는 요번 주만큼은 정의식으로 하세요. 도함수로 하세요라는 문제 빼놓고는 다 정의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정의식을 많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정의식을 잘 써야 사실은 제대로 미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조금만 하세요.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줄 텐데 기본을 하고 해야 돼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쉬운 풀이를 하는 거랑 그냥 이것도 안 해보고 쉬운 풀이로만 막 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난 못 풀어 이제. 풀 방법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지? 근데 정확한 풀이를 하는 사람이 쉬운 풀이로 가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확한 풀이를 가져와서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달라지니까 너무 쉬운 풀이만 이렇게 원하지 말고 선생님이 쉬운 풀이를 알려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시험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험 시간을 조금 줄여보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도 하나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두 개 나오나? 시간은 모르겠다. 그만큼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자, 리미트 요걸 보통 이제 델타 x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h로 치환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x-a를 h로 치환하면 x는 a 더하기 h라고 할 수 있죠? 자, x를 a로 보내면 요 사이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h가 0이 돼요. 그래서 극한은 h를 0으로 가고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두 개가 다 정의식. 요게 좀 편해요. 요게 좀 까다로워. 이제 도함수 가면 이제 이건 점프해서 그냥 간단하게 f'x도 정의식인데 정의식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문자를 두 개 쓰는 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식은 하나로 생각하고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두 개로 생각하세요. 여기 리미트 h가 계산은 이거 훨씬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풀 때 만약에 정의식으로 풀어야 되면 요거보다 요 식을 쓰는 게 좀 편해요. 아셨어요? 요 식을 쓰는 게 좀 편해요. 요게 도함수의 정의식에서는 요 식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귀찮게 풀어야 돼요. 요거보다 이게 좀 크게. 자, 예시 문제를 하나 한번 간단한 걸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미분계수를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fx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여기 x가 2일 때, 1일 때 1인 건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점이 어떤 순간 변화예요? 얼마큼 바뀌려고 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f'1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정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선 이 식 아니면 이 식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죠. f'1이니까 밑에 거 먼저 풀어줄게. 리미트 이건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냥 h분의 f 1 더하기 h죠. 이건 한 번만 쓰고 빼기 f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fx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 더하기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1 더하기 h의 제곱이죠. 이렇게 f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h제곱 더하기 2h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곱 지워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h가 하나씩 지워지죠? 그 다음에 h 0으로 보내면 얘는 h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걸 만약에 앞에 식으로 위에 식으로 풀면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왜 편하냐면 여기는
x에 들어갈 자리가 1 플러스 h 좀 복잡해져. 그래서 2차식, 3차식 되면 이거 세제곱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나와. x제곱 이렇게 더하면 이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식도 연습하는데 이식은 어차피 도함수도 연습할 거니까 요거 위주로 계산하는 게 좀 빠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분계수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n인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점인데 A점을 지나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점이 고점이잖아.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 근데 둘의 기울기가 만약에 같으면 그럼 직선이 몇 개가 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드시 같은 직선이에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건 극한값이라고 그랬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우평균 변화율,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왼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림 그리듯이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리미트 x를 a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x-a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서 점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은 이거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로 와서 결국은 이 바로 옆에 한 점까지 왔다고 가정하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 그럼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극한이니까 일단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처음에 봐봐.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안 같죠? 근데 이게 점점 가까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랑 어때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 그래야지만 된다. 그럼 몇 개의 직선이 돼? 하나의 직선이 되죠. 왜냐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딱 하나의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아, 이거는 둘이 같다는 건 결국은 이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설명하는 거야. 그쵸? 이거 딱 요 한 점을 지나요.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접선의 정의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접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그냥 접선의 정의는 해놓고 갑시다. 이거 어차피 가서 똑같은 거니까 그때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원 배웠죠?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 배웠잖아. 그래서 원 딱 배우면 원의 어떤 접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접선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 원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밖에 사실 설명 못해. 2차 함수도 여러분 접선 그릴 줄 알죠? 판별식 해가지고 0되게 하면 되잖아, 그치? 직선이랑 2차 함수랑 판별식 되겠지? 이것도 어때요?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쵸? 이거 사실은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접선의 정의는 이게 맞아요. 접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선의 정의는 A를 지나고 이 A점에 미분계수 또는 순간
순간 변화율을 뭐로 갖는?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기울기를 이 미분계수 값, 순간 변화율 값을 기울기로 갖는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서도 2차 함수에서도 이 접선은 요점의 미분계수를 갖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 원에서도 요점의 미분계수를 그러니까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사실은 정확한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이 막 여러분한테 이제 수학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지? 접선을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걔네는 미분 안 배웠잖아, 그지? 이거 미분을 알아야지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정의해 줄 수밖에 없어요. 고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미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접선의 정확한 정의는 이게죠. 근데 이제 접선의 정의. 그래서 F'A를 뭐라고 불러?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구나.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평균 변화율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F'A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는 사실은 두 개의 좌표가 다 필요해요. X, Y가. 이거 여러분 안 배워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미적분을 여기서 혹시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음함수 미분법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안 배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순전히 F'A지. 이 F'A는 A에 의해서 결정되죠. A는 무슨 값이야?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Y 값이야? X 값이죠.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에 미분계수를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반드시 X 좌표만 보시면 돼요. 다른 좌표 볼 필요 없어요. X 좌표만 보고 요거의 계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건지를 선생님도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가 복습인데? 지금까지가 복습인데? 자, 그래서 좀 선생님 일부러 말을 이렇게 만들어 쓸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은 거의 그 미분의 정의는 거의 다 알고 개념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F'A라고 할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기호로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는. 나중에 가면 좀 다른 거 쓰긴 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여러 번 쓰세요. 여러 번 써서 적어도 미분을 배웠다 그러면 정의식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정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의식의 구분은 반드시 이 값은 고정값이에요. 정해져 있어. 그리고 결국 이 A가 F'A를 결정해요. 아셨어요? 자, 요 앞에 요 모양은 요거랑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면 여기도 제곱이어야 돼. 알겠죠? 여기 0분의 0꼴이어야 돼. 자, 요 H랑 요 H도 반드시 모양이 같아야 돼. 그리고 이 앞에 개수는 둘 다 깔끔하게 1이어야 돼. 이게 완벽하게 요 구조를 가져야지만 정의식이에요. 자, 그럴 때만 이제 요게 F', 요게 극한값이 존재하면 F'A라 그러고,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할 때 좀 빼먹었는데 반드시 fx라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에서 해야 돼. 연속이 아닐 때는 아예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점에서 연속이어야 돼.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6시. 자, 그럼 이제 예시 문제를 몇 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이건 저기서 하고 간단한 것만 예시를 좀 풀어볼게요. F 프라임 A가 1이 A가 얼마라고 알려줬다고 합시다. 뭐 A가 이렇게 알려줬을 때 이런 문제는 여기 얘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FA 빼기 FA죠? 0분의 0꼴은 맞아요. 그렇지만 얘랑 반드시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이렇게 바뀌어. 이게 왜 같아야 될까? 같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야. 그쵸? 그럼 내가 임의로 H라는 크기를 한번 잡아봐. 이렇게 H.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H가 A 더하기 H가 돼요. 하나 더 잡아. 여기가 A 더하기 2H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가 H 크기니까 여기가 H.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2H를 여기 Y는 X인가? fx라는 함수예요. 여기다 대입한 요 값이 A 더하기 2H. 요 값이 FA예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돼버리냐면 FA 더하기 2H에서 FA를 빼래. 요만큼의 차이를 빼래. 그리고 뭐로 나누래? H로 나누래. 그럼 요거로 나누는 거지. 그럼 변화가 요거 분의 요거인 거예요. 맞죠? 요거 분의 요거인 거. 근데 요거 분의 요거는 이 점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도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을 어디로 옮겨야 돼? 여기로 함수 위로 옮겨야 돼. 반드시. 그러려면 밑에 분모가 H가 아니라 EH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돼. 이걸 맞춘다는 건 사실은 두 점 다 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EH가 맞아야지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EF'A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거 그냥 왜 맞추지? 맞춰야 돼. 맞추지 않으면 함수에서 한 점은 함수 위의 점인데 한 점은 함수 밖의 점이 돼. 내가 만약에 이 점을 고정시켰으면 여기 점하고 여기가 돼. 의미가 없어요. 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반드시 맞추는 거고요. 어디 봅시다. 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이제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정의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정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땐 하나만 보세요. 얘는 신경 쓸 거 없이 이거 하나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요 풀이는 한두 개는 꼭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대로 푸세요. 문제가 지금 꽤 있으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정의식으로 푸세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푸세요. 조금 더 정의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으면 풀어보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고. 아셨죠?
이걸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상 고민인데 어차피 배우게 돼 있어.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A가 필요해요. 그쵸? 없었으니까. 그리고 고정값인 FA를 그냥 빼주면 안 되니까 하나 더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을 더하는 거니까 괜찮죠? 연속이니까 당연히 함수값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거 두 가지로 나눌까? 여기는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가 되고요. 아이, 칸을 내가 잘못 잡았더니 너무 욕심나. 자, 여기 FA가 되고요. 보이죠? 이해되죠? 여기는 요게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H분의 F A 마이너스 H 빼기 FA 이렇게 돼요. 드디어 정의식에 가까워지고 있죠? 드디어 정의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3H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가 3H니까 너도 얼마가 있어야 돼? 3H가 있어야 돼. 그래서 3배하고 여기다가 3배 해주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얼마예요? H인데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로 잡혔었잖아. 그치? 여긴 지금 마이너스로 잡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가 돼서 완벽하게 정의식을 이제 됐죠? 정의식의 모양이 만족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 극한을 보내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원래 여기도 3H로 바꿔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H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바꿔줘도 돼요. 요 정도까지만 만족하면 거의 다 만족했다고 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3 곱하기 F'A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는 1 곱하기 F'A가 되는 거죠. 정의식이 만족됐으니까. 아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지금부터 딴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이거 다른 부기를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연습하세요. 이거 중요해. 2-3문제 정도는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풀이로 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오케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처음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배울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선생님이 해주긴 할 텐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슬쩍 넘기세요. 아셨죠? 적고? 적. 잠깐 시간 줄게. 적을 사람 있으면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여러분이 적기만 하면 선생님 얼마든지 천천히 적는 시간을 주고 노트를 주고 노트는 못 줍니다. 노트는